함수의 연속성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함수의 연속성 단원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함수 극한값 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자, 함수 극한값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앞 단원에서 설명했었습니다. 자, fx를 우리가 극한값 x가 a로 접근할 때 이 함수의 극한값, 즉 접근값을 구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세 가지로 선생님이 방법을 설명했었어요. 자, 첫 번째, 극한값을 이제 대입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본디 접근값을 구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접근값을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숫자로서 일일이 접근을 시켜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일명 일일이 접근이라고 했었어요. 일일이 숫자를 대입해서 접근을 시켜서 접근값을 구하는 방법을 소개했고요. 본디 극한값을 구하는 본래의 방법이 이 두 가지이고, 세 번째 좀 간편한 방법이 있었죠. 즉 대입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대입해서 계산한다는 것은 극한값을 x에다 a를 그냥 바로 대입을 해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제일 편했었는데 모든 함수의 극한을 다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었죠.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x 이퀄 a에서 우리가 연속일 때, 그때만 우리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단어는 즉 세 번째, 즉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과 대입해서 구할 수 없는 점, 즉 불연속인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룰 거냐 하는 매우 수학적인 단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대입해서 구하는 것과 극한값은 원래 다른데 우리가 즉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을 과연 fA로 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구할 수 없느냐, 이것을 계속 우리가 다루는 단원입니다. 이때는 뭐죠? x 이퀄 a에서 연속일 때고 이때는 불연속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자세히 다룰 것이고, 우리가 특별히 이 단원은 연속보다는 불연속인 경우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매우 독특한 함수가 많이 나올 것이에요. 자, 앞 단원 함수 극한 편에서는 주로 대입해서 구하는 그런 극한값 계산법에 대해서 주로 다뤘지만, 본 단원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을 좀 정리할 것이고, 불연속인 함수를 주로 다뤄서 거기서의 극한값을 또 많이 다룰 겁니다. 방향을 잘 잡고 가면 이해가 그래도 편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연속인 함수와 불연속인 함수를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할까 합니다. 즉 연속성 정의를 공부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연속성 정의라고 해서 선생님이 내용 박스 안에다가 3개의 수식을 써놨습니다. 자,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연속성 정의고요. x 이퀄 a, 즉 한 점에서의 연속 조건을 나타냅니다. 자, 첫 번째, x 이퀄 a에서 fx 값이 정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이 존재해야 되고, 세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리미트 fx 값하고 fa 값이 같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책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를 선생님이 설명할 거니까 의미로서도 기억해도 괜찮겠어요? 자, 무슨 뜻이냐? 첫 번째, x 이퀄 a에서 fx가 정의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건 함수값이죠. 그래서 함수값 fa 값이 존재해야 된다, 이 뜻이고,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은 결국 극한값이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일단 수렴해야 되고, 두 번째,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있다 없다 뜻이 아니라
좌극한하고 우극한 값이 일치해서 극한값이 명확히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세 가지를 다 암기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고 순서대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수식이 무엇인지를 잠깐 관찰해 보세요. 몇 번이 가장 중요합니까? 세 번째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요거야. 즉, 극한값하고 함수값은 본디 다른 것인데, 극한값은 접근값이고, 이건 딱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이에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야 연속인 거고, 목적은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이 수식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3번 수식을 조금 더 분리해서 f의 값이 존재해야 돼. 그게 1번 조건.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그게 2번 조건. 세 번째는 두 값이 같아야 돼. 를 강조하는 그런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수식에다가 세 가지 정의를 다 머릿속에서 이해해서 기억하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1번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 2번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3번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야 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굳이 이 하나 수식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이유가 뭐야? 그것은 이번 단원에서 아까 말했지만 연속인 함수보다는 불연속 함수를 좀 더 자세히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암기하는 이유는 즉 x = a에서 불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불연속인 함수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다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가지가 존재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1번에 위배되는 경우, 즉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 두 번째, 2번에 위배되는 케이스, 즉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 세 번째, 3번 조건에 위배되는 케이스, 즉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다른 케이스. 자, 이것을 정확히 다루기 위해서 연속성의 정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 지금 수식으로 나왔는데, 자, 이것의 이해는 항상 그래프로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속이라는 것은 어떤 한 점에서 x = a라는 한 점, 요 점에서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연속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려면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해야 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프가 x = a에서 끊어지지 않고 쭉 연속돼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연속인 함수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형태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1번의 2배, 2번의 2배, 3번의 2배. 그런 형태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x = a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 자, 이렇게. 두 번째, 불연속 맞죠? 그래프가 끊어졌으니까. 두 번째는 x = a에서 함수값도 존재하고 그런데 극한값이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다른 케이스. 딱 봐도 그래프가 불연속이죠? 세 번째, x = a에서 극한값은 존재해. 그런데 함수값하고 틀려. 이런 케이스. 역시 불연속이죠. 그래서 지금 불연속 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불연속. 두 번째, 극한값이 달라서 불연속. 세 번째,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달라서 불연속.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에서 배웠던 연속성의 정의를 불연속 함수를 공부하는 게 목적인 거니까 세 가지를 정확히 이해해서 암기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함수들이 이런 형태를 띠는지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불연속 함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함수가 분수꼴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간마다 다른 이렇게 다른 관계식이 있는 그런 함수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따라서 이 사실 네 가지 형태가 연속인 경우가 있고 불연속인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의 경우를 과연 어떤 케이스가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fx 이꼴 x제곱. 자, 그래프를 그리면 2차 함수인 거니까 이렇게 쫙 연속이 되는 거죠. 이렇게 쭉 이렇게 연속입니다. 자, 두 번째 잘 살펴봐야 할 이제 분수 함수인데요. 자, x분의 x세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퀘스천 할게요. 이걸 약분해서 얘를 x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계산은 맞지만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수는 본디 정의역과 공역 사이를 대응관계를 이어주는 게 함수의 목적인데, 함수의 정의역은 일반적인 경우는 생략해 놨습니다. 즉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즉 x는 0이 아닌 실수, 요거 범위가 이미 생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약분하고 싶으면 x가 0이 아니라는 조건에서 약분하는 거니까 x가 0이 아닐 때, 그때 한해서는 정확하게 약분해서 x제곱인 것이고, 이때는 x가 0일 때는 반드시 표현해 줘야 돼. 없다라고 표현해 줘야 된다. 이렇게. 자, 따라서 두 번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x가 0일 때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가 끊어져서 나타나는 그런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분수꼴 잘 보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0보다 작을 때하고 관계식이 따로따로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x가 0보다 클 때는 y절편이 1일 때를 기준해서 2차 함수, x가 0보다 작을 때는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점을 기준으로 해서 2차 함수, 이런 꼴이죠. 그죠? 따라서 x 이퀄 0에서 불연속인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함수 그래프입니다. 자, 네 번째는 x가 0이 아닐 때는 x제곱 2차 함수고, x가 0일 때는 1이라고 주었어요. 자, 그래프를 그리면 x가 0이 아닌 점은 2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x가 0일 때는 x 이퀄 1입니다. y 이퀄 1. 네, 이런 그래프예요. 자, 어때요? 1번의 케이스는 연속이고 2번, 3번, 4번은 x 이퀄 0인 점에서 다 불연속이죠? 그죠? 자, 이 형태가 바로 첫 번째 1번 조건, f의 값, 즉 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우리가 불연속이 되는 케이스. 두 번째, 얘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불연속이 되는 케이스. 세 번째, 극한 값하고 함수 값을 달라서 불연속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는 첫 번째 케이스는 극한 값하고 함수 값이 같으니까 x가 0으로 갈 때 fx 값을 연속이니까 그냥 f0으로 구할 수 있지만, 두 번째서부터 세 번째, 네 번째의 경우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의 극한 값을 f0으로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따로 극한 값을 일일이 접근시켜서 구한다거나 그래프로서 우리가 접근시켜서 구해야 돼. 자, 이때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 연속인 것과 극한 값이 존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1번만 극한 값을 우리가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고, 2번, 3번, 4번은 극한 값을 함수 값으로서, 즉 대입해서 구할 수 없는 불연속인 그런 함수인데, 극한 값이 얘는 존재하죠. 0으로. 얘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죠. 얘도 극한 값은 0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자, 따라서 극한 값이 존재하는 것과 연속인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속은 극한 값을 어떻게 대입할 수, 구할 수 있다는 뜻인 거지, 극한 값이 존재하냐 아니냐는 우리가 연속인 것과는 서로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연습성의 정의 반드시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수학적 정의입니다. 세 가지. 이것을 배우는 목적이 뭐라고요? 즉 불연속인 형태를 정확하게 다루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그랬고요. 따라서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봤고요. 불연속인 함수는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보통 분수꼴이거나 이렇게 구간마다 다른 관계식으로 주어지는 함수가
보통 일반적인 불연속 함수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함수의 모양입니다. 잘 숙지하고요.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극한에서 독특하게 쓰이는 구간의 표현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지금 함수극한은 구간마다 다른 함수들이 많이 쓰이니까 이렇게 독특한 기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먼저 닫힌 구간 또는 열린 구간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런 겁니다. x의 범위가 어떤 두 점으로부터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케이스, 즉 수직선상의 그림을 표시하면 a가 이런 점이고 b가 이런 점일 때 a를 포함해서 크거나 같고 b까지, b를 포함해서 이런 케이스는 구간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것을 닫힌 구간이라고 표현합니다. 닫힌 구간. 두 번째, x 이퀄 a에서부터 b까지 범위인데 a와 b점이 포함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수직선상으로는 a부터 b까지 요 사이의 x값만을 나타낼 때 이때 이렇게 괄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이것을 열린 구간이라고 보통 지칭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닫힌 구간 요 대괄호 표시, 그 다음에 열린 구간 이 소괄호 표시를 이용해서 구간 x의 범위, 즉 구간을 표현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응용해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수직선상에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은 케이스,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은 케이스, b는 포함하지 않죠. 자, 그럴 때 x쪽은 폐구간, b쪽은 개구간, 뭐 일명 반폐구간, 반개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쪽은 폐구간, 이쪽은 개구간입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자, 이번에는 x가 a를 제외하고 a보다 크고 b 포함해서 b보다 작거나 같은 케이스, a부터 b까지. 자, 이럴 때는 a쪽은 개구간으로 b쪽은 폐구간으로 기호를 표시합니다. 자, 일단 기호 정의를 알겠죠? 자, 이번에는 좀 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를 잠깐 봅시다. 예를 들어서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a점이 있는데 a점을 포함해서 계속 작거나 같은 케이스예요. 자, 이때는 구간을 표시할 때 큰 쪽은 a쪽이고 폐구간인데 이쪽 계속 작은 파트를 우리가 작은 부분을 표현할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표현해야겠죠, 여기다가. 자, 그럴 때 이 무한대의 기호는 폐구간을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즉 개구간으로 반드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작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는 개구간을 표시하고요. 마찬가지로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도 x가 a를 포함해서 계속 크거나 같으니까 무한대로 갈 겁니다. 자, 따라서 구간을 표시할 때 a쪽은 폐구간이지만 무한대는 항상 무슨 구간 쓴다고요? 개구간을 반드시 씁니다.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응용할 수 있겠죠. 자, x가 a보다 작다 그럼 a쪽 개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는 항상 개구간. x가 a보다 크다 a쪽 개구간, 큰 쪽 무한대 개구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참고로 실수 전체의 집합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즉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우리가 구간으로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하고요. 항상 개구간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기호의 약속인 거니까 그냥 잘 숙지하고 우리가 구간 표현 쓸 때 많이 쓸 거니까 이 기호를 잘 익혀두기 바랍니다. 구간에 대한 기호를 정확히 숙지했나요? 그리고 자, 지금 구간에서의 연속이라는 수학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를 하고요. 이것을 도대체 왜 이런 것을 정의하는지를 설명할 테니까 끝까지 잘 집중해서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자,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앞에서는 한 점 x 이퀄 a에서의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조사할 수 있는 연속성 정의를 봤어요. 자, 지금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 친 내용이 중요합니다.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함수라 함은 어떤 구간에서 모든 점이 연속이면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열린 구간에서 속하는 모든 x에서 연속이면 그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요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열린 구간 A, B가 포함되지 않은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고 양쪽 x의 양쪽 점 x 이퀄 A, B에서 우극한하고 함수값하고 같고 좌극한하고 함수값하고 같으면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두 번째, 열린 구간에서 연속을 그래프로서 우리가 파악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x 이퀄 a와 b 사이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럴 때 a와 b 사이는 다 연속이에요. 그런데 a점과 b점은 우리가 빠져 있죠? 함수값이. 그러면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라 하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은 x 이퀄 a, b 구간 전체 범위에서 a를 포함해서 b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다 연속이 되는 케이스를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이라 합니다. 자, 이런 것을 구분하는 이유는, 자, 보세요. 자, 이 두 번째 기호가 되게 중요한데, 수학은 보통 성립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아서 파악해야 돼. 자, 지금 이 두 번째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다. 즉, 이 열린 구간에서 연속일 때 이 정역의 양끝, x 이퀄 a와 b에서는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자, 이 폐구간에서 연속은 x 이퀄 a에서의 극한값, 정확히 말하면 우극한값이죠. 우극한값은 우리가 함수값으로 대입해서 구해도 돼. 그 뜻입니다. 이게. 일단 b도 마찬가지. x 이퀄 b에서의 극한값은 닫힌 구간에서는 극한값은 함수값으로 구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열린 구간은 어떻죠? x 이퀄 a에서 우극한값을 우리가 함수값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고 x 이퀄 b에서의 좌극한값을 우리가 함수값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언제 주로 쓰는지를 한번 대표적인 예를 볼게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불연속 함수라는 것은 모든 점에서의 불연속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불연속인 점을 갖고 있는 함수를 보통 불연속 함수라 합니다. 그러나 불연속 함수도 연속인 점과 불연속인 점이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x 이퀄 a가 2점이라고 할게요. 0으로 할까요? 0. 계산하죠. 0. 예? 자, 이럴 때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1이고 요게 2라고 할게요. y 값이. 자, 그럴 때 0인 점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때 연속인 구간을 잠깐 표현하면, 즉 연속 구간입니다. 를 표현하고 불연속인 점을 한번 구분합시다. 자, 전체는 불연속 함수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불연속이에요? 즉 x 이퀄 0에서 불연속이죠. 그죠? 자, 그런데 다른 범위는 지금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속인 구간을 아까 했던 구간의 표현법으로 잠깐 표현하면, 자,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일단 연속이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도 연속이에요. x의 범위가. 자, 따라서 연속인 x의 구간은 두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일단 0보다 작다. 0 마이너스 무한대. 역시 개구간이죠. 그 다음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그쪽은 0 폐구간이고 무한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0인 점에서는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연속성을 따진 이유가 뭐라고 했죠? 즉 극한값을 구할 때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구간이라고 했어요. 자, 아까 한 점 x 이퀄 a에서의 연속성은 양방향 접근값, 즉 그 일반적인 극한값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좌극한, 우극한을 구할 때 어떤 것은 대입하고 어떤 것은 대입할 수 없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즉 x가
0으로 접근하는데 좌측에서, 즉 0보다 약간 작게 접근할 때 fx 값은 f0 값으로 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나 좌극한 값은 뭐예요? 1이죠. 그다음 두 번째, 리미트 x가 a보다 약간 클 때, 즉 우측에서 접근했을 때, 그때 극한 값은 대입해서 구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죠? 2죠? 오케이. 따라서 이 우극함과 함수값 요 사이는 연속이고 좌극함과 함수값 요 사이는 불연속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을 다루고자 하기 위해서 내린 정의가 이 구간에 대한 연속입니다. 그래서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냐, 즉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냐는 그 해당되는 점, 즉 닫힌 구간이 그 해당 점에서는 우리가 극한값, 즉 좌극한 우극한 값을 구할 때 그때 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열린 구간에서는 그 점, 그 구간의 끝점인 그 점에서 극한값을 구할 때 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는 그런 정의이고요. 닫힌 구간일 때는 우리가 극한값, 우극한, 좌극한을 구할 때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점이 되는 거고, 열린 구간은 대입할 수 없는 점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수학적 정의였습니다. 잘 숙지하기 바라요. 자, 이제까지 연속성에 대한 교과 내용을 한번 강의해 봤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또 암기할 사항은 반드시 암기해서 지금부터 예제에 도전합시다. 자, 지금부터 예제는 어떤 목적성이 분명한 예제들을 풀 겁니다. 그것을 선생님 위에다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다루는 예제들은 이 어떤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예제를 풀고 복습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그 다음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극한값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별개의 문제라고 했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합시다. 계산하는 건 없고요. 그래프를 보고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점과 존재하지 않는 점, 연속인 점과 불연속인 점을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라는 겁니다. 자, 일단 각각 x 이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인 점에서 우리가 한번 극한값이 존재하냐 안 하냐, 연속이냐 아니냐를 한번 조사해 봅시다. 자, 먼저 극한값이 존재하면 우리가 O라고 표시할 거고, 연속이면 또 O라고 표시할 거고요. 또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 X라고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먼저 X 이퀄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마이너스 2는 먼저 연속을 먼저 볼까요? 그래프를 딱 보면 아니까. 그래프가 끊어져 있죠? 불연속입니다. 극한값은 존재하나요? 자, 우극한하고 좌극한 값이 다르죠?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거꾸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은 케이스가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고, 그럼 아까 연속성 정의에서 우리가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죠? 그렇게 잘 확인하면서 정리합시다. 자, 두 번째, x 이퀄 마이너스 1. 자, x 이퀄 마이너스 1은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점입니다. 불연속이죠? 그래프도 끊어져 있습니다. 극한값은 어때요? 좌극한, 우극한 두 개 값이 다 마이너스로 접근하죠?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그 다음 x 이퀄 0. x 이퀄 0은 딱 봐도 그래프가 연속이 돼 있죠? 연속입니다. 그 다음 좌극한, 우극한 값이 다 0으로 접근하죠? 극한값도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x 이퀄 1 볼게요. 자, x 이퀄 1에서는 함수값이 따로 돼 있고 극한값이 여기 따로 돼 있습니다. 즉 그래프가 불연속인데요,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 달라서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일단 불연속이고, 근데 극한값은 존재하죠?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잘 판단하기 바라고요. 따라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점은 마이너스 1, 0, 1이고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은 마이너스 1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연속인 점은 x 이퀄 0 하나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불연속입니다. 즉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1, 1. 다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구분할 수 있겠나요? 자, 예제 2번입니다. 자, 이번에 해야 될 우리 연습은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게 과연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또 불연속인 점은 어떤 점인지 이것을 연습하는 조사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와 연속과 불연속을 조사하는 그런 예제이고요. 자,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방법 1.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눈으로 보고 이게 그래프가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방법 2는 수학적 정의, 연속성의 어떤 수학적 정의를 쓰는 겁니다. 자, 연속성 정의는 우리 세 가지였는데, 자, 세 번째가 가장 핵심이었었죠. 그래서 식은 한 가지만 쓰면 됩니다.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fx하고 fa 값하고 각각의 존재하는지를 보고 두 가지가 최종적으로 같은지 이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치 연속성 정의는 자, 이 식을 기억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조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개의 문제인데요. 자, 지금 불연속인 점을 조사하라고 그랬는데 일단 불연속인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일단 어떤 분수꼴의 함수라든가 구간마다 다른 그런 함수가 보통 일반적입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일단 딱 봐도 x = 1인 점이 의심스럽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x = 1인 점에서 우리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먼저 그래프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연속성 정의를 이용하는 연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풀고요. 2번, 3번은 여러분이 한번 도전하는 형태로 할게요. 자, 1번. 분수꼴인 함수입니다. 자, 일단 먼저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그리려면 식을 좀 간단히 바꾸고 싶은데요. 딱 봐도 약분이 돼 보이죠? 자, 약분을 할 때 조심할 것. 정의역이 지금 x가 분모가 0이 아닌, 즉 x가 1인 점을 제외한 실수가라는 정의역이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약분을 해서 x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반드시 이건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은 모든 실수로 우리가 파악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x가 1이 아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생략하지 말고 반드시 써야 되고, 그러면 x가 1인 점은 어떻게 되는데 이것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없다이죠? 이렇게 식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직선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되 x = 1인 점에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연속입니까? 불연속입니까? 그렇죠. 불연속이죠? 그리고 연속인 구간을 쓰라고 했으니까 연속인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개구간, 그 다음 1부터 무한대까지 개구간,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이용하는 걸 봤는데 이번에는 수학적 정의, 즉 연속성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을 잠깐 할 거고요. 자, 이것은 방금 요 정의를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저 1번을 여기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리미트 해당 점이 1입니다. 즉 x = 1인 점에서 우리 fx의 극한값도 한번 구해보고 f1도 구해봐서 이게 각각이 일단 존재하지 않으면 일단은 불연속이죠. 만약에 각각이 존재한다면 최종적으로 같은지 확인하려고 하면 됩니다. 자, 먼저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다가 fx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즉 x = 1로 갈 때 fx 자리에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를 대입하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f1 값은 어때요? 이미 없죠? 분모가 0인 점인 거니까, 즉 x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x에다 1을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1분의 1의 제곱 빼기 1이 됩니다. 자, 이거는 0이 되는 거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아예 처음부터 불연속입니다. 자, 하지만 극한값을 우리가 기왕이면 구하러 가겠습니다. 극한값을 구하는 건 앞에서 했던 우리가 첫 단원에 했던 다항함수 극한 구하듯이 우리가 구하면 돼. 대입했더니 뭐예요?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죠. 약분을 해서 무한소로 가는 것을 없앴더니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원래 극한값은 접근값을 구하기 때문에, 즉 x가 1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식하고 똑같은 거고요. 약분해서 x 플러스 1 났을 때는 그냥 이 대상을 구하는 것은 그냥 대입해도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2 나오죠? 그래프하고 똑같습니다. 여기가 2니까. 자, 그러면 자, 요것을 이제 숙지해서 2번 도전하기 바랍니다. 자, 도전! 자, 도전했나요? 자, 먼저 그래프를 이용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식은 똑같은데 여기 구체적으로 구간을 나눠서 우리가 써놨습니다. x가 1이 아닌 점에서 관계식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건 약분 되나요? 그죠? 약분 됩니다. 왜? x 빼기 1로 나눠야 되는데 이미 x가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x 빼기 1인 1로 나눠도 상관이 없죠. 나눠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x 플러스 1. 분모가 0인 점은 제외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분모가 0인 그 x 있고 1에서는 2라고 함수값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1번 그래프에서 우리가 x가 1이 아닌 점에서 x 플러스 1 그래프는 똑같은데 x가 1인 점에서 2라고 했으니까 여기 색깔을 이렇게 쳐주면 되죠. 따라서 이거는 뭡니까? 그죠? 연속입니다. 연속. 그러니까 연속인 구간을 써라 그러면 전 구간에서 연속임을 우리가 표현해 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학적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할 테니까 잘 연습하세요. 특히 서술형은 이걸 써야 되는 연습인 거니까 이걸 잘 적용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 어렵진 않습니다. 자, 요 x 있고 1로 접근할 때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각각을 구해보고 각각이 존재하면 양쪽이 같은지를 확인하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따라서 fx 자리에다가 아까처럼 x가 1이 아닌 점의 fx는 요걸 대입해야 됩니다. 왜? x가 1로 접근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식은 x가 1이 아닌 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접근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다가 x 빼기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x가 1일 때의 y값은 분명히 x 1일 때 y값 2를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같은지 이걸 조사하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x가 1로 접근할 때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인 거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자, 따라서 약분해서 x 플러스 1이고 대입할 수 있으니까 2. 따라서 얘하고 얘가 같죠? 같으니까 역시 수학적 정의를 써도 연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잘 숙지하고 마지막 3번을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자, 도전! 자, 도전했나요? 먼저 그래프를 그린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x가 2를 기준해서 x보다 작을 때는 분수함수, x가 1일 때는 2, x가 2보다 클 때는 무리함수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역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거 좀 간단히 할 수 있나 볼게요. 어차피 x가 1보다 작다는 것은 x 있고 1인 점, 즉 분모가 0인 점이 빠져 있으니까 안심하고 약분해도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1보다 작을 때는 아까 위에서 그렸던 그래프와 똑같습니다. 따로 그릴게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일단 x가 1인 점에서 2라고 했습니다. 색깔을 쳐주면 되고요. x가 1보다 클 때는 무리함수입니다. 꼭지점 좌표가 1,0을 기준으로 해서 무리함수인데 이 점은 빠져야죠? 이렇게. 자, 어때요? 불연속입니다. 그러면 요점 x 있고 1에서는 불연속이지만 나머지는 연속이므로 연속인 구간을 써라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는 폐구간, 그 다음 1부터 무한대까지는 1 여기는 개구간. 자, 이렇게
연속인 구간은 표시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리면 참 쉽긴 한데 수학적 정의, 즉 연속성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도 꼭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역시 극한값하고 함수값을 조사해보고 양쪽이 같은지를 조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3번의 특징은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이 관계식이 위에처럼 1 접근하는 관계식이 하나가 아니라 1보다 작을 때와 클 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극한값은 반드시 3번은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조금 귀찮지만. 자, 그래서 이쪽 파트는 리미트 x가 1보다 약간 적을 때 좌극한에 대한 fx는 1보다 작을 때 이것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 x가 1보다 클 때, 즉 우극한 1보다 커야 되니까 이것이 fx죠. 여기다가는 루트 x 빼기를 집어넣어서 이것을 조사하고요. 그 다음 f일 값은 뭡니까? 이건 2죠. 따라서 두 개가 일단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해야 되고, 일단 다르면은 불연속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한번 다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1로 접근한다고 했으니까 무한소분의 무한소죠. 1보다 작아도 역시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이고 다시 여기다가 극한값을 취하면 2가 됩니다. 그다음 요거는 바로 해도 상관없죠. x가 1로 접근하면은 이거는 물론 이제 접근해도 되고 대입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접근하면 1보다 크면 0보다 약간 무한소인데 플러스 무한소로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역시 물론 확정된 극한값은 0으로 확정해도 됩니다. 했더니 이 두 개는 같고, 이건 틀리죠? 즉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고 역시 불연속입니다. 그래프 결과하고 맞나요? 잘 확인하고 잘 복습하기 바랍니다. 매우 매우 중요하니까. 자, 다음 예제로 갈게요. 자, 이번에 접근할 예제는 불연속 함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함수가 연속이 되도록 하는 그 연속 조건을 다루는 그런 예제이고 가장 필수 예제입니다. 자, 지금 주어진 문제, 구간마다 다른 함수가 주어져 있죠? 예, 기본적으로 불연속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불연속인 형태를 취한다 해도 반드시 불연속은 아니죠.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고. 단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개수를 잘 조절해서 연속이 될 조건을 구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연속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는지를 물어보는 가장 대표적인 교과 예제입니다. 자, 방법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역시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 방법은 일단은 개수를 모르니까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연속성 정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연속성 정의를 이용하는 것은 계산입니다. 자, 뭘 해야 되죠? 자, x 이퀄 a에서 연속이 되려면 x 이퀄 a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 fa 값을 각각 구해서 이 양쪽이 같도록 해주면 연속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방법이를 먼저 잘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도전. 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볼까요?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관계식이 지금 두 가지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따라서 x 이퀄 마이너스 연속이 되도록 a, b 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수학적 정의를 이걸 그대로 쓰면 fx 자리에다가는 지금 우리가 불연속이 되는 그 a점. 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쓸게요. a가 구체적으로 x 이퀄 마이너스 1인 거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fx 극한값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하고 일치해 주면 돼. 자, 이때 fx 이 자리에는 둘 중에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죠. x가 마이너스 1을 접근한다는 것은 fx가 x 이퀄 마이너스 1이 아닌 그런 관계식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 식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f-1은 2가 되고요. 자, 따라서 이 자리에다가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그 fx 관계식을 집어넣으면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걸 처리해야 되고 f1 자리에다가는 2를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양쪽이 같도록 되면 우리가 연속이 되는 겁니다. 어디서?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 자, 이렇게 연속성의 정의를 잘 적용하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앞에서 기본 함수 칸에서 다뤘던 그런 문제 형태가 됐죠? 뭡니까? 즉 미정계수입니다. 극한값을 알고 우리 fx 구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의 이제 계산은 앞에서 했던 그런 미정계수의 계산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일단 여기다 대입했더니 요거는 뭘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래서 0분의 얘는 0으로 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래 무한수니까 무한수로 할게요. 이게 수렴하려면 얘가 뭘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0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 분자값이 0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풀이 방법 두 가지 했습니다. 자, 일단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0이라 놓고 b를 하나 소거해서 정리한 다음에 계산하는 게 있었는데 방법 2는 좀 더 간단한 게 있었죠. 두 번째 방법을 쓸게요. 즉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무한소분의 무한속꼴이 돼서 약분까지 해서 극한값을 찾으려면 이 분자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이쪽은 1차식이고 x 플러스 k라고 놓고서 이 k 값만 찾아서 전개하면 a, b 값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x 플러스 k 얘가 2가 되도록 k 값을 찾으면 돼요. 약분하면 되고요. 마이너스를 이제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2인 거니까 k는 3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다가 3을 대입해서 전개하면 a, b를 구할 수 있죠. 그럼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인 거니까 a는 4, b는 3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불연속인 구조를 갖고 있는 함수가 연속이 되더란 조건이고 연속성 정의를 썼습니다. 자, 지금 x 이퀄 마이너스에서 불연속인 형태니까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요. 자, 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도록 이 연속성 정의를 만족하면 되니까 fx에다가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그때 관계식, 왜 접근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 f 마이너스 1은 함수값이니까 1을 대입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했고요. 마무리는 함수 칸의 미정계수 파트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도전하러 가도록 하세요. 자, 도전! 자, 이제 해결했나요? 자, 이것도 식을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썼는지를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 fx가 있는데 1을 기준해서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1차 함수식, 1보다 클 때는 2차 함수식이 주어져 있는 함수고요. 기본적으로 x 이퀄 1에서 불연속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이때 모든 구간, 실수 구간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미 각각의 구간에서는 연속이죠. 1차 함수고 2차 함수. 우리 그래프를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모든 구간에서, 모든 실수 구간에서 연속이 될 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x 이퀄 1인 점만 우리 연속이 되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연속성 정의를 쓰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f2라고 같아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위의 문제하고 달라서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뭔가요? 연속인 구간이 이쪽은 폐 구간이고 이쪽은 궤 구간입니다. 즉, 이미 1보다 클 때의 극한값과 x 이퀄 1일 때 함수값은 이미 연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이 극한값 취할 때 요 밑에 궤 구간에서의 우리 연속 함수, 요 2차 함수 얘는 우극한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즉, 헷갈리면 x 이퀄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작거나 같을 때는
이건 F1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F1이고, 예를 들어서 대략 이렇고, x가 1보다 클 때는 2차 함수고요. 뭐 대략 이런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1보다 약간 작을 때의 좌극한과 함수값은 이미 연속이고, 우극한 쪽이 지금 현재 불연속의 가능성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전체가 연속이 되려면 우극한하고 함수값만 같으면 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한 수식이, 잘 보세요. 이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이라고 하면 안 되고 1보다 클 때, 즉 우극한 값하고 함수값이 같아야 연속이 되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문제예요. 이미 아까 얘기했지만 좌극한 x가 1보다 작을 때 fx의 극한은 얘하고 이미 같은 겁니다. 이미 같다는 거. 따라서 실제 우리 연속성 정의를 이용한 계산의 마무리는 이쪽만 같으면 돼. 자, 이해 갑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계산해야 될 이 부분에다가 구체적으로 fx를 쓰겠습니다. 자, fx 여기다는 1보다 클 때니까 요 관계식이 들어가면 되죠? 예? 아니죠, 요거죠.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x제곱 플러스 2x. 자, f1 값은 여기서의 함수 값을 취하면 되죠? 그래서 1을 대입하니까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따라서 요것 바로 대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 얘가 a 플러스 1하고 같으면 돼. 그러니까 a 값은 뭡니까? 그죠? 2가 됩니다. 잘 알아들었나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연속성, 불연속인 구조를 갖고 있는 함수의 연속 조건을 구하라는 문제이고,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가장 기본적인 예제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잘 숙지해야 되고요. 1번과 2번은 잘 구분하고요. 연속성 정의를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되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 2를 설명하겠습니다. 방법 2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사실은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서술형은 반드시 이걸 써야 되고요. 이쪽은 약간의 요령적인 부분인 거지 이쪽 단원 문제 풀 때 아주 정확한 방법이 아님을 좀 상기해가면서 풀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이것에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그래프가 x 있고 1에서 만나면 되는 겁니다. 즉 이것을 f1, 이걸 f2로 할게요. 그러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한다는 것은 x 이퀄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잘 뭔지 잘 몰라요. 어쨌든 직선이라고 생각하고 대략적으로 그립니다. 폐구간을 취해야 되니까 포함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죠. 여기 F1입니다. 자, 1보다 작을 때입니다. 반대로 그렸나요? 반대로 그렸구나. 1보다 작을 때가 직선, 요겁니다. 1보다 클 때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 그래프를 아주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이런 그래프인데, 이건 빨간색으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대략 이런 그래프입니다. 여기도 다 그릴게요. 일단 이런 그래프입니다. 정확하게 푸는 게 아니라 약간의 어떤 요령인 거니까 잘 보도록 합니다. 일단 두 개의 다 그래프를 그리고, 일단 F1은, 이건 F2고요. F1은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색깔을 좀 잘 칠합시다. 이렇게. F2는, 이 함수는 1보다 큰 구간입니다. 그럼 따라서 x 있고 1, 여기 부분에서 연속이 되려면 두 그래프, 즉 F1과 F2가 만나면 되는 거예요. 즉, 그래프가 만날 조건을 이용합니다. 만날 조건. 즉, 원래는 정확하게 극한값을 취해서 리미트, 이걸 딱 보고서 x가 1보다 클 때 요거 하고, 여기는 함수값이죠? 이쪽은 이미 연속이니까. f2x를 집어넣고, 여기는 f1, 이를 집어넣고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프가 만날 조건이니까 단순하게 여기를 뭐로 해야 돼요? 그냥
F2 1로 처리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빨간 그래프와 파란 그래프가 만나서 이렇게 만나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갑니까? 어쨌든 자, 따라서 계산하면 F2식에다가 1을 대입하면 1의 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F1 1은 저기다 1 대입하면 A 플러스 1이 되니까 양쪽이 같아요 하고서 이제 마무리하면 A 값이 또 뭐가 됩니까? 그죠? 2가 되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하지만 정확한 수학적 정의, 즉 이렇게 하지 말고요. 원래는 서술형 쓸 때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왜죠? 1보다 클 때는 함수값을 취할 수 없죠. F2는. 따라서 그냥 대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와 얘가 원래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쓰는 것은 그냥 요령입니다. 그래서 식은 정확한 요 식이 나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제 3번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 예제로 갈게요. 자, 이번 예제는 연속에 대한 이해를 다른 관점, 즉 반대의 관점에서 우리 다루는 그런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간에서 연속함수의 이해를 다루는 건데요. 자, 지금 구간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간 여기서 연속입니다. 그런 함수 fx가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답니다. 그럴 때 f의 값을 찾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f의 값은 극한값이에요? 함수값이에요? 함수값이죠? 함수값은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우리가 나오는 y값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이 문제를 풀 때 x에다가 1을 대입할 수 있는지를 잠깐 볼게요. 자, 원래 문제는 이제 x에 1을 대입해서 f2, 여기서 f2를 구해야 되는데 눈치챘나요? 쌍 넘고 여기다 대입하면 0이 돼버립니다. 즉 0 곱하기 f2가 여기다 1을 대입하면 2 플러스 a가 돼서 f2 값을 찾을 수가 없어요. 즉 정상적으로 함수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f2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자, 그것에 대한 고민이고요. 즉 함수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걸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연속인 함수란, 즉 연속인 함수란 이 조건을 잘 이해해서 다뤄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입니다. 어떻게? 즉 연속이면 x 이퀄 2에서 극한값이나 함수값이 같은 거니까 함수값을 극한값으로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계산이 가능하니까. 자, 우리 앞에서는 얘를 이쪽으로 구했었는데 이번 거꾸로 함수값을 극한값으로 구하고자 하는 고안된 아주 멋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식을 어떻게 대입할까? x 빼기 2를 넘겨서 구할 수 있죠? 오케이. 자, 이 식을 참고로 fx는 x 빼기 2를 넘기면 x 빼기 2분의 2 루트 x 빼기 1 더하기 a 이렇게 고칠 수 있는지를 잠깐 정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칠 수 있나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죠? 얘는 요 구간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건데 얘는 이미 x 이꼴 2에서는 정의될 수 없죠. 분모가 0이 되니까. 따라서 정확하게 fx를 우리가 찾으면은 x가 2가 아닌 점에서는 2양이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지만 x 이꼴 2에서는 뭐라고 써야 됩니까? 없다는 아니고요. f 값이 존재하니까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뭔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얘를 요것의 극한값으로 구하겠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해됐나요? 자, 따라서 요 극한값, x 이퀄 2에서 극한값에서 우리가 fx를 x 2로 접근하니까 2가 아닌 그런 관계식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요것을 처리해 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걸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2 루트 x 빼기 1 플러스 a 값이 결국 f2가 되는 거니까, 자, 이 값을 처리해 주면 돼요. 자, 시작할까요? 이제 극한값 구하기입니다. 자, 대입했더니 얘가 0입니다. 즉 무한수로 접근합니다. 근데 정확한 수렴값을 찾아야 되는 거고, 이게 무조건 존재하는 거니까 연속이라서 얘가 무한수로 가야 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죠. 자, 따라서 앞에 했던 미정계수 구하는 방식처럼 처리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대입해서 우리가 0이 돼도 되니까 2 곱하기 2-1, 1 플러스 a가 0이 돼야 되고, a 값은 -2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x 빼기를 약분해서 없애야죠. 그런데 무리식이니까 어떻게? 그렇죠. 유리화해서 약분해야 됩니다. 자, 앞에가 잘 복습이 돼 있어야 돼요. 자, 따라서 x가 2로 갈 때, 자, 분자를 유리화할 거고요. 이거 2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자 분모에다가 뭘 곱해야 되나요? 루트 x 빼기 1 플러스 1을 분자 분모에 곱해야 되죠.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 되니까 x 빼기 1 빼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때요? 약분되죠? 그럼 남는 것은 요것분의 2 이렇게 남고, 그 다음 다시 대입했더니 여기다가 루트 1, 즉 1 플러스 1 분의 여기 2, 즉 1 이렇게 f2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f2가 되는 거죠. 자, 역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답을 적당히 구하지 마시고 정확한 풀이를 숙지해서 우리가 연습하도록 합니다. 오케이? 다음 마지막 예제 갈게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예제입니다. 자, 앞에서는 연속성에 대한 전체 이해를 묻는 그런 관련된 문제들이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는 연속성을 열심히 이제 공부해서 이제 써먹어봐, 이런 문제, 즉 활용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잘 해석해야 되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이니까 천천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 두고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자, 도전! 자, 조금 어려웠나요? 자,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많이 다뤄야 됩니다. 자, 지금 문제를 좀 많이 해석해야 되는 문제예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함수는 ft라는 함수입니다. ft가 불연속 함수이고요. 지금 어쨌든 어떤 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함수입니다. 개수. 활용 문제에서 가장 많이 취하는 함수가 어떤 개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y값이 딱딱 떨어지는 그런 함수고, 대표적인 불연속 함수의 예제입니다. 자, 문제를 해석해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자, 실수 t, 자, 변수를 잘 봐야 되는데 이 함수는 t 값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따라서 t가 뭔지를 잘 파악하면서 봐야 돼요. t가 여기 있죠? 자, 직선 y 꼴 t가 함수, 요런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파악하려면 이 절대값 함수를 그려야 되고, t에 따라서 변하는 ft 함수인 거니까 이 y 꼴 t, t를 움직이면서 만나는 점을 관찰해야 돼요. 자, 먼저 절대값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y 꼴 x제곱 빼기를 그래프를 그려서, 그러면 여기가 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 1이 될 거고요. 절대값을 취하면 y가 마이너스인 점을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x축 대칭해야 되죠. 꺾어 올려야 됩니다.
자, 이런 함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럴 때 y 꼴 t 는 x축에 평행한 그런 직선입니다. y 꼴 t. 이때 t를 변화시켜 가면서, ft는 t를 변화시켜 가면서 나오는 점의 개수를, 즉 만나는 점의 개수를 나타내는 그런 함수예요. 자, 지금은 두 개의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t를 계속 움직여 볼게요. t를 움직이다가 요거 t 값이 1일 때, 이때는 f 값이 얼마죠? 3개죠? 하나, 둘, 셋. 이렇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t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이 절대값 함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y 값으로 갖는 그런 함수가 ft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f 값은 얼마입니까? 물어봤으니까, t가 1일 때 y 값, 즉 점의 개수, 만나는 점의 개수를 살펴봤더니 하나, 둘, 셋, 3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극한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t값이 1보다 약간 작을 때의 극한, t값이 1보다 약간 클 때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였죠? 아까도? 그죠?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t보다 적을 때, t가 1보다 적을 때니까 y 꼴 t가 1보다 적을 때는 y가 1보다 밑에 있을 때죠, 그때. 그죠? 그때가 t가 1보다 적을 때입니다. 그때 1보다 약간 적게 접근한다는 것은 여기가 약간 요거로 접근할 때 이렇게 약간 작게 접근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그러면 계속 몇 개에서 만나요? 어차피 지금 4개에서 만나는데 1이 딱 되는 순간은 3개의 점에서 만나지만 어쨌든 1보다 약간 적을 때는 3점을 만나는 그 그래프 밑에 있으니까 몇 개의 점에서 만납니까? 4개에서 만나죠? 그래서 1보다 적을 때 극한은 뭐예요? 4입니다. 4개 점. 그럼 세 번째, t가 1보다 클 때의 극한값은 1보다 클 때는 여기입니다. 지금 그 t가 1보다 클 때 우리가 만나는 점은 2점에서 만나는데 계속 이 t값을 계속 이렇게 접근시키면 위에서 밑으로, 왜? 1보다 크니까. 그래도 계속 뭐가 돼요? 계속 2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t가 1보다 클 때의 극한값, 즉 우극한값은 2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t 값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입니다. 여기서는 이 그래프에서는 t가 1보다 크냐 작냐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자, 이유는 다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1번은 이해 갑니까? 자, 이 정도로 문제만 해석해도 함수값과 극한값을 구할 수 있고요. 자, 이럴 때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게 이제 대표적인 극한값과 함수값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걸 배운지 조금 체감이 들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때 FT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는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FT 그래프가 이제 불연속 함수 형태입니다. 이 불연속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고 정확하게 불연속인 그 t 값을 다 찾아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게 X축이 아니라 T축입니다. 요 그래프와 다릅니다. 즉, Y가 FT의 그래프입니다. FT의 값입니다. 즉, 이거는 만나는 점의 개수,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봐야 되고, 이건 T는 요 그래프에서 Y 꼴 T에서 T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T가 보니까 0일 때, T가 0일 때는 여기죠. 그 다음 T가 0보다 작으면 여기 가야죠. 자, 봤더니 0일 때를 기준해서 0보다 작을 때는 만나는 점이 없어요. 자, 따라서 0일 때 그때 FT 값은 0인인 거니까 0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는 그냥 0입니다. 이렇게. 응? 그 다음 FT 값이 최대 4개까지 나오니까 하나, 둘, 셋, 넷 만나는 점이죠? FT 값을 4까지 지정할게요. 자, 이제 FT가 T가 0일 때는 X축과 딱 포개지는 그래프인 거니까 봤더니 몇 개 점에서 만납니까? 2개에서 만나죠? 따라서 T가 0일 때 FT 값은 2입니다.
그 다음 t값이 0보다 크면은 딱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4개 점에서 만나죠? 그러다가 언제까지? 1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 그죠? t값이 1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는 4개 점에서 만나니까 0일 때 하고 t값 1일 때는 빠지고 그 사이 구간에서는 4입니다. 4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t가 정확하게 1일 때 그래프는 요거니까 하나, 둘, 3개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3입니다. 아까 t가 1일 때는 3입니다. 그 다음 t값이 1보다 커버리면 1일 때보다 딱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순간서부터는 몇 개에서 만나요? 2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t가 1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전형적인 불연속 함수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자, 매우 중요하거든요. 잘 연습하고요. 자, 따라서 결과 불연속인 t 값을 구했으니까 불연속인 t 값은 어디예요? 요때하고 요때죠? 쭉 t 값은 0하고 그다음 1입니다. 참고로 선생님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많이 물어본 문제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불연속인 점의 개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불연속인 점. 불연속인 점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불연속인 t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불연속인 ft가 정확히 말하면 ft가 불연속인 t가 불연속인 점 얘 개수를 한번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건데요. 여러분 한번 잠깐 찾아볼래요? 불연속인 점의 개수를 물어봤을 때 몇 개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자, 생각해 봤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림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불연속인 점은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냐면 x를 기준으로 t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즉 입력값을 이쪽을 보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즉 x 이퀄 0에서는 좌극한, 우극한이 틀리고 함수값도 틀려서 불연속 이렇게 다 모아져서 하나의 불연속. 여기도 마찬가지 좌극한, 함수값, 우극함이 다 모아져서 불연속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연속과 불연속의 판단은 어디서 한다고요? 즉 입력값에서 눈을 여기다 있다 생각하고 여기서 쳐다보고서 판단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쳐다보는 것도 안 돼요. 여기 이렇게 보고도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입력값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여기서는 t값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불연속의 점의 개수가 몇 개야? 하고 물어보면 2개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헷갈리지 말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조금 까다로웠을 텐데 처음에 이제 자꾸 익숙해지면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럼 따라서 여러 가지 불연속 함수의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문제집에 보면은 이쪽에 어려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기에 굉장히 여러 개 함수를 했어요. 가우스 함수라든가 굉장히 여러 개 함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 교과 삭제되거나 또 일부는 미적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이 지금 없고요. 그래서 따라서 남는 게 이 함수입니다. 이렇게 활용적인 함수. 따라서 이런 문제는 선생님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 ft가 불연속인데 문제를 잘 해석해서 파악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함수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선생님이 뭐라 할 거냐면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 에 의한 함수라고 할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모든 함수가 다 관계식으로 다 반듯하게 쓸 수 있는 함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반적인 언어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서 이렇게 표현할 함수도 많기 때문에 그런 함수를 우리가 문제 해석하는 함수고요. 요즘 스타일입니다.
요즘 시험이 좋아하는 스타일인 거니까 눈여겨서 잘 친숙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속성을 많이 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복잡한 함수 연속성을 판단하는 연속성 성질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